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주마루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요. 언론사 대표이시면서 인생 상담사 이상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음양오행과 네. 궁합인데 뒤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꽃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너무 예뻐요. 네, 꽃이라는 부분은 어떤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뭔가를 이제 자극하는, 네. 뭔가를 나타내는 네. 그러한 표시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글을 발췌해 왔어요. 오. 여성에게 꽃을 주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꽃을 받으면 저는 좋은데 어떤 여자분은 꽃보다 돈이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건 요즘 계세요. 얘기고. 요즘 얘기고. 그런가요? 이제 예. 우리 지구라는 별이 네. 생긴 게 한 45억 년 또는 50억 년 된다라고 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진화해 오면서 그 인류 역사가 그 농경 사회로 접어든 게 한 1만 년 이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1만 년 이내. 우리 단군께서 5천 년이니까 그 위라고 보시면 이제 1만 년 이전에는 이제 부족 사회. 네, 네. 떠돌이 생활하는 부족 사회고 남자는 네. 수렵, 사냥을 나가고 그러게. 네. 여자는 이제 채집,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뭐 열매를 캔다든지 그쵸. 풀잎을 따온다든지 맞아.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식량을 이제 해결해 왔는데 네. 그 남자들이 이제 가장들이 사냥을 나가 수렵을 나가서 사냥 동물이나 뭐를 이제 뭐 고기를 잡아오면서 꽃을 발견하면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족 내에 여인들한테 준답니다. 아. 그리고 여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때도 꽃을 좋아했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 계절이 꽃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그래요. 맞아.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되면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겨울 동안 움츠려왔던 식량난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이 생긴다. 아. 그러니까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그 여성들이 이제 집안 살림을 주로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좀 개선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DNA가 전달되어 왔답니다. 전달되어 오다가 한 3000년대 되면서 이제 도시국가에서 국가로 이제 발전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성전에 꽃을 주고 그 이후로 이제 근대화로 오면서 이제 뭐 축하의 의미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꽃을 좋아하는데 또 여성들한테 집안을 살림을 하면서 어떤 변화라는 거 이런 부분이 미세한 부분이 유난히 발달해 왔겠죠 이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에 뭐가 풀이 없었는데 풀이 생겼네 그러면 뭐가 발달했네 그러니까 이러한 미세한 부분 특히 여성분들 보면 이제 화장 살짝 뭐 잘못됐니 우리 남자들은 몰라 네. 이제 여자들만의 시각으로 보면은 바로 뭐가 잘못됐니 뭐 잘했네 변화가 있네 금방 찾아내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1만 년의 역사를 갖춰온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들이 촉이 좋다. 얘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사양이나 동양이나 보면은 어떤 뭐 이쪽 무속 쪽으로 오면은 토속 네. 시락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 쪽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꽃을 선물로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돈보다도 꽃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 꽃을 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환영받는 분이죠. 네, 그러게요. 와. 자,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제 음양오행과 궁합에서 궁합 중에서도 태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태길이라는 부분이 뭐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에서 왕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합궁일자를 태길하는데 궁합과 합궁이 이제 같은 단어가 앞뒤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부분들이 태길을 하는 건데 합궁일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 배란기를 거쳐서 여성이 배란기를 거쳐서 임신 가임기가 됐을 때 임신이 되면은 출산 예정일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합궁일자 태길은 출산 예정어를 가정을 하고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우리 사극 보면은 이제 왕이 뭐 딱 뭐 지나가다가 이쁜 궁녀 있어가지고 오늘 준비하도록 하여라. 했다고 해서 네.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해도 그럼 그 궁녀가
뭐 어떤 가임기가 있는지 아닌지 네. 확인을 하고 음. 날짜를 잡아서 합궁일을 잡아줬다.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9월에 이제 합궁을 한다. 네. 그러면 태어난 월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2025년 6월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임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임월을 봤을 때 네. 네. 을목은 상관이죠. 상관이고 네. 그다음에 네. 화는 예. 제잖아요. 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월에 태어난 아이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갖고 태어났다. 갖고 태어난다. 그럼 이제 왕실, 조선시대 왕실 입장으로 가면 원래 왕실은 돈이 많아. 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복이 있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야 되니까 제복이 네.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월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예정일로 간다면 어떤 예정일을 택해서 네. 합궁일자를 정하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연주하고 월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면은, 그래. 연이 합의되면은, 궁합 좋아. 그냥 그렇게 또 보기도 했잖아요. 예, 예. 단순하게.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이제 8글자를 다 맞춰서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 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뭐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합궁을 한다. 네. 그럼 7월이라는 걸로 정해지잖아요. 네. 정해지면 또 마찬가지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네. 그러니까 식상이 되고 네. 재물이 있고 재물 있고, 관이 또 관이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네 가지가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신혼부부님들 네. 예, 그 거사를 9월에 치르시는 것보다는 네. 10월 달에 치르시는 편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듭니다. 네네네.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까지 간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월만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니까 네. 요쪽에 오행을 다 갖추려고 한다면은 네. 여기에 뭐 금이 좀 있어지면 있어야겠죠.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까지는 뭐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 조선시대 관상감처럼 내 아이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가끔 이제 출산 택일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임신 출산 한 2달 앞두고 와가지고 언제 택일하면 될까요? 하면 이제 좋은 날은 다 누구나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내잖아요. 좋은 날을.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산부인과가 바쁜 날이야. 날 좋은 날이니까. 날 좋은 날이니까. 네. 그럼 그렇죠. 어떡하면 좋아요라고 네.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임신했어요 통보 받으면은 네. 확정됐다고 3개월 차다 네. 확정되고 예정일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어디 있는지 왜냐면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에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시간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간 출산을 요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 의사들이 그 자기 출근하는 일하는 시간을 해서 수술 날짜를 또 잡아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9시서부터 6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 시간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거나 그러니까, 대규모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되는데 네. 뭐 의사 그쵸. 혼자 있는 병원 같은 개인 병원 경우는 이제 같은 안 해주는 경우가 안 있으니까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병원을 이제 병원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네.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2025년 이제 출산월을 대비해서 이제 한번 뽑아보려다가 네. 2026년을 한 게 뭐냐면 2025년에 출산월은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혹시 아이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해서 아이한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아직 임신 시기가 아닌 2026년 출생을 네. 네.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준비해 봤어요. 네. 근데 네. 2026년 음력으로 이제 1월일 경우에는 네. 음력은 양력으로 2월 17일 날 네. 양력이 시작이 되는데 네. 우리 명리학 쪽에서는 이제 설을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입춘을 기준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춘이 이때는 설날보다 앞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띠를 갖다가 말띠를 봐야 되냐? 전년도인
뱀띠를 봐야 되냐 하는 그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서죠. 설날이 늦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음력으로는 아직 안 지났지만 네. 안 지났지만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띠의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네.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경금으로 태어났어요. 경금으로 태어나서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뭐가 됩니까? 화가 관이죠. 관이 되죠. 네. 근데 목은 네, 재물 되죠. 재물이 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관운과 네. 재운을 네. 갖고 있다. 그다음 이 앞에 지금 뭐가 있냐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진짜 요 네 글자로 보면 되게 좋네요. 그렇죠.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태어나는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리학하시는 분들에게 네.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2월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그 1월과 2월은 이제 경금과 신금이 같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변화 사항이 없지만 그 나름 안에서 소소하게 변화가 살짝 있죠. 네. 변화가 있고 이제 신금이 봤을 때는 마찬가지 화는 관성이고 네. 목은 재성이고. 재성이고 네. 근데 앞에 이제 1월과 2월은 별 차이는 없지만 네. 자, 목들이 목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때요? 네.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토가 어딘가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토를 기준으로 만약에 일에 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성이 돼 요거 변화가 됩니다. 네. 화는 인성이 되고 네. 목은 관이 되고 네. 그런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 자, 토가 없이 그냥 화만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비겁이 되는 상황이고 그죠? 네.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비겁이 있다, 화가 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화를 기준으로 예. 지금 하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화였을 때. 화로 태어났을 때. 일간으로. 네. 예, 내가 태어난 일간이. 상황인 거고. 자, 목을 봤을 때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경우는 이제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렇죠. 뭐 자율증이 있다든지 화일간으로 태어났을 경우. 이런 태어날 수 있고 또 밑에 이제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데 이제 네. 수생목이 된다. 네. 그럼 이제 관이 되니까 네. 괜찮죠. 네. 수생목 되면은 이제 또 화 입장에서 보면은 네. 목이 또 인성이 또 강해지는 거니까. 관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나를 받쳐주는 그런 배경이 상당히 네. 탄탄해지는 거니까. 네. 좋죠. 네. 그래서 2월 달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이제 계산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관상감이 하는 일이 이런 열별로 이런 날짜 뽑아놓고 출생일이 대충 이렇게 갈 것이다 해서 그러면 뭐 요번 달에 합궁의 왕께서 세자비께서 합궁을 하실 때에는 어느 날짜로 해라 네, 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강건한 왕실의 후손이 태어나십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일반 이제 민가에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신혼부부 자는데 옆에서 며느라 내 옆에 와서 자거라 하고 신랑 옆에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끼워놓고 잔다든지 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렇지. 우리 집안에 그 강건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네. 너 부부 생활을 조금만 밀어주면 안 되겠니?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네네네네네. 그냥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소통이죠, 집안에서도. 맞아요. 그렇게 이런 되면 부분이고 이제 3월 달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만요. 그렇다면은 이제 목일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이제 수가 예. 수생목 되니까 예. 네. 수생목, 목생화. 예, 목생화니까 이제 화가 예. 이게 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식상이니까 예. 예, 식상이 강한 그런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죠? 하고 되고 총명한 아이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저 사주에서 봤는데 네. 물론 이렇게 태어났는데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 장군이다 무은이라고 이제 그 착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네. 식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천원합회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대운상에서 이제 집안 가정 환경이
별로 좀 어려워가지고 10대 때에서 20대까지 좀 고생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조선의 대학자가 되셨죠. 네. 학자가 되시려면 사실 연월에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화일관으로 태어나서 이제 묘월이면은 또 학자가 될 그래서 수가 있는. 그때도 이제 그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네. 전부 다 장군이다. 어. 장군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보고서 교수님인데요, 그 학자님이신데요, 했더니 이유가 뭐냐. 아. 그래서 옥신각신 이제 그 저희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다툼이 아니라 네. 서로의 관법이 틀리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 나누다 보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이제 조선시대의 그 고려시대에 유명하셨던 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야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하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은 아 이런 운때에는 이렇게 됐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수일간으로 태어난다면은 저 화가 네, 그러면 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일간으로 태어나면은 저 화가 관이 되는 거네. 네. 관이 되는 거고 네, 그 그런- 토일간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네. 인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인성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조선시대에서는 관상감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네. 국왕이 됐건 그 왕세자가 됐건 이 날짜를 지켜서 왕실의 후손을 위해서 강간함을 위해서 이제 그 합공태기를 했다 이 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력 3월입니다. 네. 음력 3월이면은 이제 자 우리 아까 계속 공부를 해와온 것처럼 자 임수가 있어요. 네. 임수가 있고 임진달이네요. 임월이고 그 다음에 생해 주려 그러면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지금 빠진 상태에서 화가 네, 있어요. 목이 없죠. 목이 없고 토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일간에 이제 목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좋죠. 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월로 봤을 때 화는 네, 재물- 월로 봤을 때, 네, 재물이죠. 재물이고 토는 네, 관이고. 관이고 네. 그러니까 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3월도 나쁘진 네, 않다. 나쁘진 않죠. 네. 임수 입장에서 나쁘지 보면. 않고 음. 오히려 이제 그 왕실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물은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운 네. 관을 다스리는 어차피 왕이 될 분들이니까 왕이나 대군이 되실 분들이니까 왕실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어쨌든 임수의 병화는 사실 이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상당히 좋다고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은 만약에 것 이제 같아요. 태어난 날이 이제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네. 수가 있다 그러면 수 같은 수가 있으니까 그 지도력을 또 직업이니까 지도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뭐 같은 토가 같이 붙는다 그러면은 강건한 네. 부분이 이제 발생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목이 오면 좋겠네요. 목도화도 되고 금도 괜찮고, 네, 금도 괜찮고 금도 괜찮고, 네. 금일주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관상감 입장이라면 네. 우리가 관상감 입장이라면 강건함이니까 금? 강건함이니까는 강한 지도력 네. 그러니까 수나 금이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일주 일간으로 태어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임수가 이제 식상이 되는 거고, 네. 병화가 이제 관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금생수, 금일주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왕실 자손 입장에서는 재물은 그렇게 그러니까 금일간이라 그러면 재물이 이제 목이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재물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네. 뭐 크게 왕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나라인데 네. 관계 없죠. 어차피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요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관상감에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기준을 두고 이제 이걸 잡아주니까 네. 그 대운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대운으로 남자일 경우? 남자의 경우 남자일 경우는 지금 예. 계사로 가죠? 계산을 예. 갑진, 뭐, 예.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목은 대운에서 네, 목으로 받쳐주네. 받쳐주니까 네. 그 왕자에서 왕이 되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쭉 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쭉쭉 받쳐주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선시대 관상감이 네. 이렇게 월을 뽑아놓고 어떤 날짜, 어떤 날짜가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서 뭐 오늘 중전과 하룻밤을 지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아, 이 날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날을 쭉 하고 네.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중정이 됐건 세자빈이 네. 됐건 왕실에서는 여성의 생리 현상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록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그 가임기 시기다 아니다 네. 정해주면은 바로 이날 하셔야지만 왕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조선시대 때의 태길 방법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또 보기가 편하네요. 네. 편하네. 네, 잘 편안하고 보이고, 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 거고. 아, 네. 네. 우리 김 선생님이나 저나 네. 우리가 그 결혼해서는 그런 거 따졌나요? 안 따지고 그냥. 아, 그래도 저 때는 그래도 뭐 궁합도 보고 뭐 그런 또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 명리 이런 그 학문이 좀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네. 그래서 궁합이 좋아요. 그러면 뭐 태어나는 날짜만 보고 날짜하고 남자 쪽 날짜, 여자 쪽 날짜 요것만 보고 그냥 네. 좋네 안 좋네 따졌는데 네. 과거에 이제 관상감에서 세자빈 간택할 때는 전부 연, 월, 일, 시를 왕자와 같이 맞춰가지고 네. 궁합을 봤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예,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옛날 분들을 거의 보면은 이제 띠로서, 띠궁합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궁합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굉장히 단시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예, 이제 전반적인 걸 다 맞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경, 경제적인 능력, 맞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보는 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1만 년 전에 수렵 활동했을 때 여자들은 주변에서 나무를 캔다든지 채집 네. 활동을 해왔고 맞아. 수렵 활동이 요즘으로 치면 경제 활동이죠. 아, 그렇죠. 남자들의 경제 활동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부분을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궁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춰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남자는 무조건 좀 힘이 좀 강하고 네. 여자는 좀 내조를 좀 잘하고 가정에 아이를 잘 돌보고 그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봤다면은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다 맞춰보잖아요. 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음영오행과 궁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또 이렇게 도표를 뽑아서 보니까 또 너무 잘 보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초보이시지만 조선시대 관상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그 궁합을 보실 때 네. 이 어떤 거 위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일자하고 네. 그 다음에 월. 월. 두 개는 봅니다. 아, 일하고 월을 좀 중요하게 보신다.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과 월,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 일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합의되면은 굉장히 강한 끌림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이게 다시 본다면 이제 일간 여기 밑자리 자리를 이제 배우자 자리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 배우자 자리하고 나하고 합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서로 네, 이제 맞아요. 양쪽 남녀를 구분해서 네. 이 네 개가 이렇게만 맞으면 그냥 좋다라고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요 부분까지 맞는지 보는 상황으로 가는데 네. 전부 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어렵죠, 요즘 상황에서는요. 네. 아, 그런데 전에는 합 위주로 좀 많이 봤는데, 일간하고 서로 그 상대방 사람하고 합을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합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생해주는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방한테 있거나, 내가 없는 내 일간의 그런 뿌리가 상대방한테 뿌리가 되거나, 그런 궁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부가 왔는데, 네. 저희 궁합 좀 봐주세요. 그래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하신 분이 뭘 보세요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각자 사업을 하는데, 네. 그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합이 어떻게 되느냐 네. 여쭤봤길래 이제 요게 이제 남자가 임이면은 네. 남자가 수면은
여자는 목이에요. 목이고 그쵸, 이게 그런 관계. 위아래가 서로가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서로가 아. 새겨지는 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뭐 어디가 딴 데 가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이제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측면은 아. 본인의 사주하고 대운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따로 또 봅시다 하고 궁합하고 싸우지 말아라. 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음양오행과 궁합에 대해서, 네, 3월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에. 또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사주마루, 유림방송 사주마루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